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입니다. 말복도 지났고 입추도 지났는데요. 때 아닌 무더위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이 폭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보가 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불쾌지수도 한껏 높아져 있습니다. 오늘 증시도 도와주지를 않는데요. 이래저래 짜증나는 일들만 가득하죠. 오후장은 조금 달라지길 기대하면서 함께 출발해보시죠. 증시타파입니다. 네, 예전에 이 포트폴리오 진단 그리고 종목 진단을 받으면서 우리 증시가 식물을 기르는 것과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곤 했는데 오늘 또 약간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약간은 좀 무관심했었을까요? 지수가 약간 삐진 것처럼 또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점차 좀 낙폭을 키웠고요. 특히나 코스닥 쪽으로 매도 물량이 쏠리면서 현재는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700선은 좀 지켜내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오후장도 다소 불안한 줄타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로 고민하고 계실지 이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또 고민도 풀어보시고요. 또 애매한 부분들 함께 해결해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종목 진단 신청 방법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02-325-8200번 오늘도 전화기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수화기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무료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은 방송 전후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2128-3388번으로 전화 주셔서요.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해서 진단 받으실 수 있는 기회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저희 증시타파 화면 한 칸을 차지하실 수가 있어요.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 오늘은 다소 좀 우울하고 좀 이런 느낌도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조금은 서로의 기분을 업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비법 혹은 한 줄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좀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 종목 진단 신청이든 아니면 오늘 또 함께할 토론 주제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목소리 기다리겠습니다. 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려야죠. 포트폴리오 진단과 함께 오늘의 토론 내용 함께 다뤄주실 분은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님 지금 대기하고 계시고요. 또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면은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경원 운용력, 유진투자증권 역삼지점의 정재용 부지점장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또 한 시간을 가득가득 알차게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이래저래 좀 부담스러운 뉴스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증시타파 시간에는 세계 경제 9월 위기설에 대해서도 좀 다뤄드렸고요.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재료들, 뉴스들 가득가득한 가운데 일단은 외국인이 계속 좀 팔고 있어서 부담이 됩니다. 오늘 우리 증시 좀 밀려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 증시 보면은 사실 미국 쪽에서의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경기 둔화 우려 여기에다가 위안화 평가 절하까지 미국과 중국 당사국 증시는 잘 가는데 우리 증시가 왠지 된소리를 맞은 것 같고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속도 상합니다. 하지만 불평불만 해봐야 현실은 바뀌지가 않죠. 이런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또 파도를 타듯이 또 이런 분위기를 잘 맞춰봐야 될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또 우려와 관련된 내용들 환율을 또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현재는 1180원대 위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있었던 중국 쪽에서의 위안화 평가 절하와 맞물리면서 단기에 10원 움직이는 거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변동폭이 컸었잖아요. 마치 개별주 움직이듯이 움직이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약간은 좀 잠잠한데 일단은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 9월에 가시화가 된다면 이 원달러 환율 상승 원화 약세가 좀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 이 환차 손이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외국인의 엑소더스가 나타나지 않을까.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외국인 물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9거래일 만에 아주 소폭이지만 매수로 돌아서기는 했습니다. 아직 외국인들 믿어봐도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달리는데요. 여러분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좀 출발해 볼게요. 오늘 좀 전화도 와 있고요. 올려주신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0808님께서 아가방 컴퍼니
진단 신청 올려주셨어요. 11,000원에 40% 비중으로 들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을 지금 약간 좀 밀려나고 있네요. 손실 구간이고요. 하지만 손실폭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일봉 보니까 최근에 우하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데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요? 토마토 투자 전문 김경원 운용형님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운용형님? 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1위의 이제 유아복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적을 2분기 때 좀 보셨겠지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8억대 적자를 계속적으로 좀 기록하면서 작년 2분기 때 68억 원대 적자를 좀 기록했었던 회사인데 올해 2분기도 28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금 누적만 36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흑자 전환하기는 좀 이르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원래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증권사 컨센서스로 보면 대략 10억 정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지금 누적으로 보면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실적, 예상 실적이 36억 정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전반적으로 최근에 중국 관련 이슈로 해서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빠졌던 구간들이 한 3,300억 정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좀 비싸게 평가를 아직까지도 받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고점에 14,000원 정도를 찍고 흘러내리는 모양새가 좀 있지만 워낙 저점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어떻게 보면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실적이나 올해 실적 전반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기를 좀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12,000원 정도가 기술적 반등 라인 정도일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중국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게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을 좀 두시면서 홀딩을 좀 하시면 12,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목표가는 12,000원 정도로 설정을 좀 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일시적으로 오늘 손절 라인이 중요한 라인대가 지금 10,000원 정도인데 지금 아슬아슬하게 좀 이탈을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조금 넓게 잡아서 9,000원대 라인이 2차 손절 라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5년 4월 달에 4월 20일 이제 장대 양봉을 기록했었던 라인대가 9,000원과 10,000원대 사이이기 때문에 이쪽을 일시적으로 좀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지금도 비싸다라고 좀 보시네요. 반등한다면 12,000원. 사신 가격이 11,000원이니까요. 또 반등이 나온다면은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 더 보겠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종목 가운데 오르는 종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시장 분위기 그대로 또 전해집니다. 개인빌 아주 소폭의 상승 흐름만 나타내고 있고요. 하락 종목이 대부분인데 아마 선창산업 좀 일찌감치 신청해 주시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종목 진단을 해드릴게요. 3457번님께서요. 선창산업 21,800원에 8% 비중 담아주셨어요. 아마 약간 담으셨다가 주가 움직임 보고 추가 매수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우선은 오늘 흐름이 상당히 안 좋네요. 2만 원권 이탈이고요. 8%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선창산업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경원 운용형님,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선창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건자재 업황에 어떻게 보면 호황 때문에 선창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는데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달인이라는 업체를 지분을 인수를 예전에 했었고 1분기 때 인수를 했었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화장품 포장재를 좀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전방 업체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그리고 존슨앤존슨 이런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벤더가 되겠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2분기 실적을 잠깐 좀 보시면 2분기 때 선창산업이 영업이익이 29억 정도 나왔고 순이익이 한 5억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전반적으로 1분기 때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기준으로 적자를 좀 기록했었던 업체고 1분기 때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적자 그리고 순이익 기준으로 적자를 누적으로 많이 쌓아줬었기 때문에 2분기 때 실적이 약간 좀 돌아섰더라도 연간 반기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좀 부진한 실적을 지금 영위를 좀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선창산업이 고점을 찍고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제 화장품 모멘텀으로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화장품 모멘텀이 약간 좀 죽는 시점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800원에 80%인가요? 8%인가? 이 부분들 지금 너무 높은 가격에 저는 사셨다.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이 회사는 사실 목표 주가를 산정하기에는 굉장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는 기업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떨어진다면 저는 17,500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잠깐 끊었다가 17,000원대 초반권역에 다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기간 조정에 지금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17,000원에 다시 잡는 전략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21,800원이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 부근에서 지금 매수를 좀 하신 거기 때문에 약간 잠깐 끊으셨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 주가는 저는 한 21,000원대가 뭐 적정 주가 정도로 좀 보고 있고 21,000원대면 대략 시가총액 기준으로 2,000억대 초반인데 올해 반기에 영업이익 누적이 지금 뭐 거의 100억도 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은 거의 30배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관점에서 최종 목표 주가는 21,000원 정도로 설정을 좀 해보시자.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토론 주제가 이 환율과 연동된 외국인의 매도세 언제쯤 멈출 것인가 이 부분을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일단은 얘기 시작하기 앞서서 환율 현재 상황부터 좀 점검을 해볼까요? 오늘은 보합권입니다. 어제는 좀 상승을 하나 싶다가 오늘은 상승과 하락을 다소 좀 오가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일단은 1,180원대 놓여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 10시 구간만 하더라도 1,186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이 10시 구간대에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하락으로 전환이 됐어요. 현재는 45전입니다. 45전 하락이고요. 1,182원 부근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은 다소 좀 주춤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화면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 곡선이 굉장히 뚜렷해요. 올해 초 그리고 5월 달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밑에서의 흐름이었죠. 1,080원 선이었는데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5월 대비로 봤을 때는 한 100원 정도 오르니까요. 아마 체감하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이들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과연 수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증시는 과연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점검해보면서 또 포트폴리오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좀 이렇게 빠지다 보면 전문가님들도 많이 좀 힘들어 하시죠? 네, 그렇죠. 뭐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 시장을 뭐 비켜갈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종목이 많이 늘어놓으면 시장까지 같이 빠져요. 네. 그래서 최대한 기간의 수급이 있는 종목을 압축해서 매매하면 그나마 시장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슬림화네요. 네. 이게 왜 소나기 올 때도 보면은 좀 면적이 넓으신 분들이 비도 더 많이 맞잖아요. 네. 이렇게 좀 비 올 때는 또 줄여서 대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환율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최근에 이렇게 좀 밀려나는 가운데 이 원달러 환율 상승 또 외국인의 환차손 우려, 엑소더스 이렇게 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최근에 위안화 평가 절하로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 기저에는 중국의 경기 부진이 자리 잡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 특히 경기 부진이 수출 대형주들의 어떤 수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달러가 우리나라로 적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과거보다. 그렇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이고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제 환율 어떤 전쟁이라고 표현하죠. 그만큼 환율을 가지고 수출을 좀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는 아직까지 크게 그런 쪽의 정책은 아닌데요. 하지만 저희 원달러 환율도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외적으로 중국이 위안화 절하가 이어지고 있어서요. 결과적으로 저희 원달러 환율도 1208원까지 지난번 고점 1208원인데요. 전 고점이. 그래서 1208원은 근처까지 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1200원대 좀 안착하게 되면 우리 수출 대형주는 좀 더 나아질 수가 있는데요. 그거보다 뭐 어떤 환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요의 어떤 증가라든지 어떤 경기의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 원화 약세는 좀 이어질 것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전까지는 원달러 환율은 이제 약세가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 1200원대 좀 내외에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아직은 추세적인 상승 중이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불안하면 외국계 자금이라든지 다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정시 불안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지금 확대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전략을 잘 짜셔서 리스크 관리에 치중하면서 차기에 금리 인상한 이후 경기 회복이 조금 더 나타나는 중국이 좀 나타날 걸 보이는 게 한 10월 이후거든요. 그때까지는 계속 리스크 관리에 치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외국인이 어떤 순매수가 작년 하반기 계속 팔다가 올해 2월 2일부터 순매수를 지속했습니다. 6월 11일까지 만기까지. 금액이 한 10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2달 동안 한 4조를 팔았어요. 근데 4조 중에 최근에 지난주부터 1조를 판 게 지난주부터 1조 팔았고요. 어제까지. 그러면 결국 10조 5천억 사가지고 한 3조 5천억 정도 판 것은 단기성 자금, 중장기성 자금 중에 흔들리는 자금은 항상 30% 내외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판게 순매도한 자금이 4조 정도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나올 단기성 자금에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6월 달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있었지만 6월 달까지 외국인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2월부터 샀던 외국계 자금은 중장기성, 미국계뿐만 아니라 중국계 중장기성 자금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거의 오늘 이제 외국계가 많이 안 나온 거 보니까 결국은 매도는 거의 일단락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자금은 순매수 전환은 쉽지 않겠지만 흔들리는 자금도 거의 단기성 자금은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가 좀 주춤하지만 금방 또 매수로 컴백도 아니겠죠? 네, 그렇죠. 당연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왜냐하면 네. 현재 여기서 1,190원 이렇게 원달러 환율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강세, 원화가 강세로 가는 어떤 구조, 1,100원까지 이렇게 내려간다면 지금 외국계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현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놓여 있기 때문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순매수로 전환해서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계는 좀 쉬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의 키는 기관들의 투신권에 달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종목 고를 때도 기관 수급이 좋은 종목 그렇죠. 위주로 사는 게 맞습니다. 좋겠네요. 결론은 계속 불안한 장세에서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기관이 특히 투신권이 매수 여력이 있습니다. 투신권이 지금 한 1조 정도 샀는데요. 6월 10일부터 8천억 정도 샀죠. 그리고 코스닥도 한 1조 가까이 샀어요. 그러면 기관이 사는 종목을 사셔야 되는데 왜 외국인 사는 거라든지 개인이 사는 걸 사게 되면 결국 시장에 같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이 탄탄한 투신권에서 사는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요즘에 국내 주식형 펀드로는 또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투신권의 자금 여력 그리고 투신권이 사들이는 쇼핑 리스트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면 또 시장에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지금 환율 사실은 저도 그래요. 이 환율은 1차원적으로 오르면 좋다, 내리면 안 좋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게시판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성난 황소님께서도 환율 공부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책도 많고요.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 방송 중에도 그리고 또 뭐 배워야 산다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환율 관련된 코멘트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니까 이 부분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체리농산꾼님께서도 시장과 관련해서 환율 전쟁 어려워요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분들이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미션님께서 얼마 전에 그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강추해 주셨는데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톰 크루즈 오빠한테 그만 좀 팔라고 얘기 좀 해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 또 재미난 얘기를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또 시장 이렇게 우울하면은 이런 우스갯소리 한마디에 또 환하게 웃게 됩니다. 나머지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포트폴리오 진단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시청자님은 또 많이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만나보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요즘에 좀 많이 힘드시죠? 예, 네. 너무 힘들어요. 굳이 길게 말씀 안 하셔도 사실은 좀 많이 어떤 마음이실지 알 것 같아요. 종목들 네. 이야기 좀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구성하고 네. 계세요? 아유, 그냥 네. 힘들어도 어떻게. 아이고 그럼 보고 있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쭉 알려주세요. 예, 네. 페이지 20요. 네. 25,500원에 20%요. 네. 대우 조선해양 네. 25,050원에 20%. 아이고 네. 효성 122,500원에 20%요. 네. SK 케미칼 네. 20%. 아, 77,300원에. 네. 그리고 현금 20% 현금 있으시고요. 20%요. 네. 지금 뭐 편애하는 종목 없이 골고루 20%씩 담아주셨는데 네. 아우 대우조선해양 언제 사셨어요? 아유, 너무 애태져요. 그러니까요. 몇달 됐어요. 네, 지금 한 몇 달 가지고 계신 거세요? 예, 몇 달. 보니까 손절할 기회가 없으셔서 그냥 손 놓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어요. 아, 또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유, 그 대우 조선해양이 제일로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반토막 이상이에요, 손실이. 예, 예. 2만 원쯤에서 사셔서 7천 원 정도에 와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손절하실 의도는 있으신 거세요? 의지는? 아유, 근데 너무 손실을 봐서 조금만 더 오르면 좀 팔라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또 반등이 목표치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나머지 종목 가운데서는 뭐 특별히 궁금하신 점 없으시고요. 아, 다 목표 가격을 좀 알고 싶죠. 네, 이제 좀 정리하고 싶으신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자세하게 진단해 드릴 테니까 방송으로 확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효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좀 힘든 시기를 맞고 계세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수익을 내겠다라는 욕심보다는 아유, 이도 저도 싫다, 빨리 정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신 것 같은데요. 진단 들어가 보죠. 네. 전문가님 어떤 밥상일까요? 좀 안타까운데요. 그쵸. 좀 영양가 없는 보기만 좋은 밥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제가 좀 배가 고프네요. 지금 월요일, 화요일 지나가는데 계속 영양가 없는 밥상만 좀 받고 있습니다. 어떤 네. 측면에서 영양가가 없어 전체적으로 보이세요?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시청자님께 궁금한 게 대우조선을 25,000원 사서 지금 6,000원대 왔는데 어떻게 할지 궁금하죠. 사실은 이제 대형주를 하시면서 경기 민감주나 경기가 성장 안 되는 건 다 알고 있었죠. 작년부터 조선주도 마찬가지. 그러면 매매를 하다가 반드시 10% 정도 내외에서는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대우조선도 18,000원이 깨지면 추세 하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제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단계죠. 지금은 포기할 수 있는 단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좋아질 때 내년에 좋아지면 그때가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이나 이런 쪽을 다시 물탄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지금 처바가 돼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시청자분께서 KG이니시스 매수 단가라든지 효성이라든지 효성도 마찬가지지만 SK케미칼 특히 SK케미칼과 KG이니시스의 매수 단가를 보게 되면 항상 뒷북 투자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산다는 거죠.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 회사 좋은 것을 미리 사놓으시면 이익 났을 때 이 장에서 계속 이익 났으면 흔들리더라도 팔지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계속 시장을 보면서 가격만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단기성 위주의 매매를 한다. 그래서 안타깝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좀 더 괜찮은 주식을 미리 사서 이익 난 상태에서 계속 들고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다시
주식이 회복하고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주식은 포기하지 않고 잘 공부를 해놓으시면 습관 잘 만들어 놓으시면 결국은 수익을 보고 은행이자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 때가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밥상은 좀 잘 치우는 방법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에 더 맛있는 밥상 준비하시면 되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KG 이니시스. 오늘이 참 힘들어요. 오늘 현재 급락 나오고 있는데요. 어디에 좀 나쁠까요? 네, 매도했어야 되는데 오늘 그래도 KG 그래요? 이니시스는 일단은 탕수육에 탕수육이요. 놓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적 좋고 고평가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장이 빠질 땐 같이 빠지겠죠. 그래서 오늘 정도 아침에 좀 본전 내외했기 때문에 일단 팔아주고 그 다음에 보셨어도 되는데 좀 어제 정도 진단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인데요. 일단은 그래도 저는 일단은 이제 한번 회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KG니스하고 KG모빌리언스는 KG니스는 특히 온라인 PG 업체 중에 거의 MS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괜찮은 회사죠. 그래서 이 2분기에 이제 매출액을 보니까 PG 쪽의 매출액이 한 20%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결제 시장에서는 강자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이 호조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중요한 것은 택배사 KG 옐로우캡과 이제 통합은 KG 로지스 있죠. 옛날 동부택배 이쪽에서 택배 쪽에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요. 통합하면서 비용도 증가돼 적자가 이어졌고요. 이게 1, 2년 동안 향후 1, 2년 동안 적자가 벗어나기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쪽에 계속 연결 법인 쪽에 적자가 좀 이어져서 전체적인 기준은 조금 시장 예상치는 부합했지만 크게 실적이 증가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 본업인 PG 사업 쪽이 계속 매출이 성장세가 한 20% 정도로 연평균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질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쪽 사업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말고 내년에 예상 실적을 봤더니 예상 EPS가 한 7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30배라면 이제 21,000원 정도죠. 그래서 지금 현재 24,000원대면 그렇게 성장성 MS라든지 시장 가점체 MS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성을 20%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봤을 때 PER 35배 정도는 충분한 적정 주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PBR 기준 3.5배거든요. 그래서 자산가치가 중요한 회사는 아니니까 이 정도는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신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적정 주가 정도에 사셨어요. 그죠? 근데 시장이 지금 코스닥이 안 좋기 때문에 적정 주가 산 주식도 적정 주가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현재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제 약세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반등 시에 좀 매도하자. 그래서 매도 목표가는 25,500원인데 아마 사신단가 근처에서 비중을 줄이든지 매도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많이 빠지면 21,000원 등 이렇게 오면 그때 다 재매수 하더라도 현재는 매도 의견입니다. 손절가는 24,000원이고요. 종가 기준입니다. 네, 지금 현재 8% 정도 하락하면서 일단은 24,000원 이탈을 했는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따 반등을 하더라도 손절가가 나 있으면 그 손절가 종가를 공개를 시키면 다음날 그 손절가를 바로 10시까지 회복해서 양봉을 있으면 좀 들고 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손절하기가 좀 좋은 회사니까 어렵다 그러면 비중 20%면 한 10%만 줄여놓고 그 다음에 많이 내려갔을 때 그때 2만 이하라든지 푹 빠졌을 때 그때 재매수한다고 생각하시고 절반 정도라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오늘 오후에 이 종가 무렵 그리고 내일 오전장까지는 조금 더 예의주시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겠네요. 네, 이어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가장 천덕꾸러기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디에 놓을 수 있을까요? 네, 대우조선은 제가 빼겠습니다. 여기 기자로. 네, 다른 피자요. 이제 일반 시청자분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선업은 지금 현재 들어갈 때가 아니고요. 물론 조선업 전체적으로 보면 모멘텀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도 물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향후에 미국에서 원유 수출이 본격화되는 이제 하원의 법도 통과되면 그래가지고 탱커선이나 이런 거 많이 필요합니다. LNG 선도. 그래서 탱커선의 어떤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탱크 업종에 특화된 현대미포라 이런 것은 좀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조선업은 최악은 지났어. 2분기에 많은 손실을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최악은 지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하지만 회복이라는 것은 전체 경기와 유가와 물려 있기 때문에 회복은 상당 기간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즉 업황 회복이 쉽지 않은 거죠. 업황 회복이 쉽지 않은 것은 싸다고 가격이 많이 내렸다 사놓고
평가손 상태에서 들고 있으면 안 되는 투자죠. 그래서 지금은 관심을 갖지 마시고 물론 이제 현재 조선주를 이제 평가손 상태 물려 있는 분들은 지금은 굳이 팔 필요가 없을 단계입니다. 여기서 추가 하락하더라도 오히려 내년을 보고 들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장이 코스피라든지 전체적으로 글로벌 장세가 버블 장세나 강세장이 온다면 쉽게 또 유가도 상승하겠죠. 유가 상승하게 되면 추세적으로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대다수 조선주들은 한 내년 정도까지 본다면 경기가 회복된다고 예정을 한다면 한 50%는 저가 대비해서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보고 투자를 좀 길게 보고 하시고요. 신규 투자는 금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2분기 3조 때 이제 손실을 처리했는데요. 이 손실 처리하는 게 매출 감액 기준으로 손실을 처리했기 때문에 향후에 남아있는 부실 정도 매출이 한 6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어느 정도를 향후에 손실 날 수 있는 그건 이제 해양 플랜트 쪽이나 다 처리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실 우려는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적자가 계속 좀 전체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내년의 예상을 보게 되면 한 흑자로 돌아설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한 매출이 좀 한 16조 이상 나오고 그다음 영업이익이 한 3,700억. 내년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면 영업이익률 한 2%대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굳이 6천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존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고 물도 타지 마시고 그냥 20%를 그냥 갖고 있다가 다시 유가가 추세 상승한다든지 경기가 회복되고 금리 인상한 이후에 올 10월 이후나 그때 유가를 보시면서 그때 추가 매수는 그때 하시고 지금은 그냥 20%로 현 상태에서 그냥 고민을 끊으시고 고민해봤자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처박아 두시고 장롱소에 넣어놓고 있다가 가져가시는 게 지금 현재 낫다. 그래서 목표가는 보유 관점인데 9,500원까지 보고 있고요. 그다음 손절가 6,0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없는 셈 치는 그렇죠. 거네요. 네,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바닥은 좀 다졌다.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제 좀 정말 힘든 시간은 지났다라고 긍정적인 면을 보시는 거 좀 어떨까요? 이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마음을 먹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요, 효성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을 합해서 한 1,500개 종목이 하락이고요. 상승 종목이 300개 약간 넘습니다. 이 상승 종목 가운데 하나가 효성이에요. 강합니다. 네, 효성은 제가 중국집에 가면 뭐 짜장면 누구나 먹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짜장면이다 이렇게 넣고 네. 지금도 이제 이익 구간인데요. 유일하게 이익 구간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성장하면서 실적도 잘 나오면서 향후에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주가는 따블랐어요, 그죠? 그렇더라도 이게 주가 한 3배 정도 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그래서 한 18만 원대까지는 충분한 적정 주가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보유 관점이다.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첫 사서 이익 났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다른 거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이 본업이 있는데 그 본업이 기존 사업인데 스판덱스죠. 이 스판덱스도 시설 증설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성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도 늘어났고 수익성 나오고 있어서 외형 성장도 되고 해서 이 자체로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성장 엔진이 있어야 되죠, 주식은. 그래서 성장 엔진이 뭐냐면 폴리케톤인데 이 폴리케톤이 차량 경량에 들어가는 이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게 이제 7월부터 상업 생산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5만 톤 정도 되는데 앞으로 5, 6년 동안 계속 시설 증설해서 한 25만 톤까지 늘립니다. 그러면 신사업 쪽이 여기서 늘려서 이 수익성도 좋은데 어느 정도 BEP 도달하면 실적이 급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실적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2년 뒤에 앞으로 2년 뒤에 예상 매출액을 매출액 기준 이익 기준으로 봤던 EPS가 한 13,5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0배면 13만 5천이죠. 그런데 이 주식의 글로벌 어떤 피어 그룹들에 비교해 봤을 때 스판덱스만 보더라도 한 15배 정도에서 20배로 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이고 대신에 세계 최초로 폴리케톤 쪽이 상업 생산에서 이제 시설 증설하고 BEP가 도달하게 되면 이 회사의 주식은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심리적 목표가를 감안해 봤더니 기본적으로 이 목표가는 18만 5천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보유 관점이고요. 목표가 18만
8만 5천까지 이익 상태에서 계속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반드시 13만 원 유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13만 원 손절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장이 불안하니까 튼튼해 보이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게 되거든요. 이 효성도 지금 차트를 좀 보니까 2분기 때 굉장히 좀 강하게 랠리를 펼쳐서 하반기 들어서는 약간은 좀 힘이 빠져 보이는데 다시금 상승 랠리에 불을 지필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이 바로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폴리케톤 쪽에 하반기에, 3분기, 특히 4분기부터. 그래서 3분기 실적 나올 때도 실적 우려가 없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장외 조정받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주식은 되는 주식 없어요. 실적도 그렇고. 그렇다는 것은 대형주 중에 효성은 성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나 수급이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난 상태에서는 절대로 팔지 말고 그냥 갖고 가셔야 돼요. 만약 이익 실현을 빨리 하고 다른 거 가면 다른 거 손실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가시는 게 시장이 훨씬 더 방패막처럼 좋다 이렇게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대우조선해양도 홀드고 효성도 홀드인데 약간 좀 기분이 다르네요. 효성 현재 수익 내고 계신데요. 조금 더 키워보세요. 마지막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SK케미칼인데요. 네. 이 종목도 오늘 힘드네요.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면 이렇게 네. SK케미칼 가지고 위에서 사셔서 바이오주나 많이 손실 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것은 이제 평가의 어떤 적정 주가는 뭐 성장주니까 예상할 수 없다더라도 이제 밸류에이션 가치를 따져 보셔야 되고 성장률을 감안해서 한 30배 정도에서 따져보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목표 주가를 따지면 어느 정도가 적정 주가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K케미칼도 지난번에 목표가 다 갔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고 이 SK케미칼 한번 내용을 알아보면 2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어닝 쇼크입니다. 말 그대로 별도 매출 기준이 한 2,368억이고요. 한 19% 작년보다 줄었고요. 그 다음 영업 손실도 적자 전환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2분기 전사업 부문 골고루 전부 다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어닝 쇼크를 발휘했는데 그러면 기존 왜 주가가 1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왔을 때도 그때부터 주가가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당시에 바이오라든지 이런 화장품 바이오 쪽 전체적으로 신사업 쪽을 있는 쪽이 중성주가 가면서 같이 올라간 측면이 있거든요. 바이오 쪽도. 그래서 이게 다 반영되고 지금 현재 2분기 7월부터는 바이오가 오히려 조정받고 있죠. 그럼 같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업 이제 신사업이 어떤 게 있나고 봤더니 계절 독감 백신이라든지 그다음에 혈우병 치료제 그리고 새로운 이제 매출이 2016년부터 17년도 본격화될 수 있는 수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있거든요. 이 신사업 쪽 기대돼 가지고 주가가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리 적정 주가까지 신사업을 모멘텀을 다 반영해서 주가에 반영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다시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하겠지만 9월달 정도까지 그래서 반등하게 되면 그래도 매도를 해야 된다.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보고요. 이쪽에 그 신사업 쪽에 특히 매출액이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쪽은 이제 올해부터 조금 발생했는데 올해는 그 매출액 미미하고요. 내년 정도에 한 600억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2017년도에 한 12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은 2017년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물론 장기 투자하시면 상각에서 손실은 보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반등 시에 목표가에서 매도하자. 그래서 목표가에 75,000원입니다. 목표가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6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크게 밀려나고 있어서 손절 라인 지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종목들 지금 보유하자라는 의견과 매도 의견 중간중간에 좀 섞여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어떻게 바꿔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종목이 보유하라는 이제 대우조선이고 대우 할 수 없이 보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효성은 이제 회사가 실적도 성장이 있으니까 보유하는 거. 나머지는 반등 시 매도나 대충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손절가로 간다면 매도하고 어떻게 바꾸셔야 하냐면 이제부터는 성장 주에 그 다음에 주가가 쌀 때 진입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매수가가 높은 상태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보고 현재가만 보고 뒷북 투자하는 습관을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월봉을 보시면 됩니다. 가장 저가에 싸게 살 때는 일봉과 주봉을 보지 마시고 월봉으로 보시면 월봉 22평선이 있거든요. 22평선에 놓여서 이상에 있는 종목 중에 실적이 개선되고 업황이 개선된 업종이 있다면 그때 사놓고 기다리시면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렇게 가시고요. 지금 현재 실적과 수급이 개선 중인 종목을 사야 되고요. 지금 워낙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실적이 좋더라도 빠지거든요. 실적 대비 저평가까지 영역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전하려면 수급이 있는 특히 기간 수급이 있는 종목 사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찾아보니까 수픽 앤 코리아라든지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주식을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면 수급도 아주 좋기 때문에 가져갈 수익이 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거예요. 의도치 않게 또 장기 투자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타이밍이란 게 그래서 더 중요하겠죠. 오늘 이 포트폴리오 가운데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아쉽게도 좀 타이밍이 지났다라는 평가,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보유할 만한 종목, 그리고 또 팔 만한 종목들 섞여 있었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KG 이니시스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내실이 있는 회사기는 한데 지금 주가 수준에 대해서 다소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는 평가입니다. 매도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는 매수하신 가격 25,500원, 원금 회복하시면 정리 의견입니다. 손절 라인 24,000원, 종가 기준으로 잘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대우조선해양은 보유입니다. 내년까지 보신다면은 한 50% 정도 지금 현재가 대비 상승 여력 있다고 봅니다. 목표가 9,500원, 손절 라인은 6,000원 제시했습니다. 효성입니다. 유일하게 수익권 내에 있는 종목인데요. 보유 의견이고요. 현재도 실적 대비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심리적인 반등의 목표치 18만 5천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1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SK케미칼도 최근 들어서 꾸준히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안타까운 종목이죠. 매도 의견의 목표가는 7만 5천 원, 그리고 손절 라인 6만 2천 원 제시됐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종목들 짚어봤고요. 지금 점심먹자님께서 코스닥이 700 깨려고 하네요 라고 힌트를 주셔서 찾아보니까 장중 저점입니다. 현재는 702선 부근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기관이 왜 이렇게 파는 걸까요? 현재 코스닥 지수 702.24선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들도 점차 좀 음봉의 길이가 길어지는 안타까운 국면인데요. 2125님께서 개인비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개인비는 그래도 시장 대비로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은 강보합입니다. 13만 원에 사셨고 비중이 40%. 오늘은 잘 버티지만 매수하신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동안의 주가 흐름이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사셨네요. 지금 한 올해 초쯤 가져오셨는데 팔 기회가 없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유진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재용 부지점장님, 개인비 손실이 큽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게임비라면 국내 모바일 게임의 또 대표 주자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주가 부진한 것은 올해 실적 부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보였고요. 그 이유는 그 주력 게임이 이제 별이 되어라 이 게임이 순위가 하락하면서 매출이 감소를 했고, 뭐 이런 부분들, 그 신작 게임들이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기존의 주력 게임이 순위가 매출이 떨어지는 것이 실적 악화의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이 게임빌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신규 게임이 다시 성공을 하면서 실적을 회복시키는 이런 그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스토리가 이어지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쪽에서는 주가가 급하게 반전하는 이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하반기까지는 지금의 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다가 내년 상반기 쪽에서의 연말과 연초 쪽에서의 신규 게임이 성공을 한다고 하면 그때 이제 주가가 반등세로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게임빌의 지금 최근의 주가를 보면은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들, 그러니까 실적 악화로 인했던 매물들은 많이 출회가 되었고, 오히려 이제 장기 투자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부진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고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주가는 뭐 한 7, 8만 원대와 그리고 한 10만 원, 11만 원대를 횡보하는 움직임으로 향후에는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1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7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비리였습니다. 이어지는 종목 진단. 지금 보니까 한양 ENG가 신청 종목 가운데 낙폭이 가장 깊죠. 현재 12%나 하락 중입니다. 어제도 별로 안 좋았었네요. 어제도 10%, 오늘도 12%. 주가 흐름이 부진한데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큐뮬러스 123님께서 한양 ENG 12,000원 정도에 사셨고요. 비중이 30%입니다. 11,900원 매수가고요. 그러면은 한 7월 말, 8월 초 이때쯤 사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과연 현재 구간대 좀 손실을 확정지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참아볼까요? 부지점장님 의견 어떠세요? 네, 한양 ENG 하면 반도체 장비 업체이죠. 그러면서 그 작년에 상당한 실적을 거뒀고요. 그런 후실적이 올해 1분기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대한 기대감 높여가던 가운데 2분기 실적이 1분기 및 작년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어제와 오늘 큰 폭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이고,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서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상당히 양호했는데 2분기 쪽에서의 실적이 좀 빠지면서 하반기에 대한 의구심이 주가를 밀어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또 최근 코스닥 시장 오늘도 부진하고요. 그래서 시장 영향과 더불어서 하반기에 불확실성이 좀 증폭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의 급락세는 차츰 찌그러들 가능성이 크고요. 바닥을 잡아가는 위치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바닥권을 형성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장 상황과 그리고 하반기 쪽에서 좀 2분기가 일시적이었다, 이런 메시지가 들 정도의 그러니까 실적들을 보여줘야 주가는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 바닥 잡기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현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보유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이 드는데, 그 이유 자체는 한양 ENG의 작년 실적 그리고 올해 2분기가 좀 부진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8,000원대 보면은 좀 저평가 구간의 영역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흔들릴 때, 급락이 나올 때 매도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하면서 반등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하반기 그 실적에 따라서 목표가 좀 틀려질 텐데요. 실적이 하반기 때 그 2분기가 기우였다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면 12,000원 수준까지 목표가 볼 수 있겠고요. 실적이 좀 부진하다 하면은 11,000원 정도 목표가를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을 말씀드리겠는데, 8,000원 깨지지 않고 바닥을 형성을 해야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8,0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1분 1초도 눈을 뗄 수 없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고요. 700선 위태위태한데 여긴 또 120일 이동평균선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켜줄까요? 이런 가운데 지금 시장 분위기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간편식에 대한 수요, 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리에서 또 간단하게 또 편의점 가서 사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컵라면으로 때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간편식 하면은 또 전자레인지를 뺄래야 뗄 수가 없죠. 전자레인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건강상식 준비해봤습니다. 심심타파 넘어갑니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전자레인지 잘못 돌려서 펑 하고 전자레인지가 터지는 게 아니고요. 속에 있는 음식물, 그러니까 비닐봉지라든지 랩이 이렇게 터진다든지, 혹은 금띠가 둘러져 있는 유리그릇을 잘못 넣어가지고 뭔가 불안감을 느끼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전자레인지 물론 잘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지만 우리가 또 이런 사고에도 대비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 알았던 부분들, 이 오해 때문에 전자레인지를 좀 멀리하고 편리한 생활에서 조금 멀어져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진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전자레인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하면은 영양소가 파괴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걱정은 살짝 접어두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조리하는 과정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일단 어느 정도 영양소 파괴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직화로 한다든지 가스레인지를 사용한다든지 할 때도 영양소는 일정 부분 파괴가 되는 거죠. 전자레인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 영양소가 파괴되는 건 아니고 가열을 했을 경우에 파괴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전자레인지가 다른 가스레인지나 직화보다 더욱더 이 영양소를 보존해주는 역할도 있대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게 되면은 요리 시간이 단축되고요, 뿐만 아니라 조리 온도도 낮고 물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일부 영양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스레인지를 이용했을 때보다 더 영양소가 잘 보존된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오해로 좀 넘어가 볼까요? 위험한 방사선을 분출한다. 이 부분 사실 맞습니다. 위험한 방사선이 나오는 건 맞는데요. 여기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몸에 해로울 정도로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약간 좀 걱정되신다면요, 전자레인지에서 50cm, 사실 50cm면은 정말 딱 한 걸음이거든요. 요 정도 떨어져 있으시면은요, 전자레인지에서 바로 붙어 있을 때 한 5cm 정도 떨어져 있을 때보다 전자파의 힘이 100분의 1로 준답니다. 그러니까요, 전자레인지 돌리시고 나서 바로 앞에만 안 계신다면은 이 방사선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이어서 세 번째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 돌리면은 유해 물질이 생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유해 물질이 생성된다라는 내용,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답니다. 이 예일대학교의 연구팀에 따르면요, 열을 가하는 모든 조리 방식에서 몸에 나쁜 화학물이 생성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해로운 방사선이나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다른 조리 방법을 할 때와 비슷하게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혹은 약간의 좀 유해 물질이 생기는 것이지 꼭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레인지 사용법 가운데서 역시나 용기 조심해야겠죠. 유리나 도자기는 가능하고요. 종이도 되지만 여기서 갈색 종이봉투나 신문 같은 경우는 탈 수 있고요. 또 금태가 둘러지거나 이 호일 같은 경우는 폭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도 올바른 전자레인지 사용법으로 조금 더 편리한 생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심타파였습니다. 네, 이렇게 1포인트에 마음 졸였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늘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72선이었는데 지금 73선으로 올라서니까 약간은 좀 마음이 놓인다고 해야 될까요? 이어서 종목 진단 마지막으로 좀 살펴봐 드릴게요. 올려주신 종목군 보니까요. 경남제약 한번 살펴볼까요? 6329번님께서요. 경남제약 신청해 주셨고요. 8,900원에 비중 30%. 이 종목이 얼마 전에 좀 좋지 못한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급락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손실 구간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 부지점장님. 네, 경남제약 2분기 실적 먼저 보면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양호한 성적을 거뒀고요. 최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시장의 그 제약 분위기에 제약 바이오의 편승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올 초에 3월, 4월 달에 제약 바이오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주가가 2,3천 원대에서 13,000원까지 급상승을 했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주가가 행보정인 이런 상황인데 지금 바이오주들, 제약 바이오주들 주가가 대부분이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죠. 고점 대비 30에서 50%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남제약도 그러한 움직임과 유사하게 움직여주고 있다 하는 판단이 들고요. 7,000원 선은 강한 지지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최근 7,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지금 모색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경남제약이 앞으로 내년도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중국 쪽에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 사업이 잘 될 경우에는 한 상승했던 주가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약바이오주들 흐름과 같이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약바이오주들 주가가 지금 큰 폭으로 내렸는데 다시 전고점까지 다이렉트로 상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경남제약 역시 9,000원에서 10,000원대 매물벽 돌파가 좀 힘겨워 보인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500원 제시하겠는데 이 6,500원 같은 경우는 7,000원의 지지라인에 실패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6,500원을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고민 1시간 동안 좀 함께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한 그루의 나무들, 종목들을 짚어봤다면은 아마 전반적인 시장 상황, 이 숲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어지는 진짜 시황 시간에는 또 시장 자세한 분석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드리니까요. 또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 조금 더 좋은 장 기대하면서 저는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내일도 놀러오세요.